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조은준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제가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이번에 새로 나온 이수님의 You Are Right라는 그 신곡을 한번 그 레슨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저희 영상 계속 오래 보셨던 분들은 사실 이렇게 고음이 좀 많이 나오는 노래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거든요. 제가 뭐 이수님의 노래가 쉽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뭐 발성 음원이나 비포애프터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고음을 짱짱하게 다 이렇게 다 뚫고 나면은 나중에는 다 이렇게 박효신 같은 분들의 그런 목소리를 내고 싶어 가지고 레슨을 되게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자, 그래도 소리 내는 방식이라든지 아직도 좀 궁금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그 이수님의 새로운 신곡 Your Right라는 노래로 그 레슨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뭐 어차피 이렇게 새로운 영상 계속 만들면은 또 새로운 내용을 또 올려 드리니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 이수님이 이 김나박이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항상 김나박이 중에서는 그 박님이 활동도 제일 많이 하고 지금 제일 잘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긴 해 왔지만, 사실 MC 더 맥스 이수님이 이 김나박이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고음을 강하고 짱짱하게 내기 위해서 날카롭고 뭔가 그런 쇳소리, 고음을 강하게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날카로운 쇳소리를 만드는 그런 소리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비강 소리죠. 그런 소리랑 코랑 비강은 다른 거예요. 비강까지만 간 소리 말하는 겁니다, 날카롭다는 거는. 그렇게 날카로운 소리랑 이런 감정적인 소리, 뭔가 여리고 뭔가 좀 작은 것 같고 얇고 뭔가 그런 감정적인 느낌의 소리는 뒷공간을 우리가 더 쓴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날카로운 소리랑 뒷공간의 그런 감정적인 소리랑 조화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사실은 잘못된 정보인데, 어쨌든 고음을 제대로 강한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소리를 똑바로 앞에서 잘 잡아 가지고 소리를 내라 이런 말을 많이 해 왔던 건데, 근데 생각보다 우리 뒷공간의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뒷공간의 소리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노래를 하셔도 딱딱하고 로봇 같고, 특히 성악이나 뮤지컬이나 락 같은 거 하셨던 분들 뭔가 그런 감정적인 노래를 하면은 그런 감성적인 소리를 잘 못 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그런 감정적인 소리랑 강한 소리랑 조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냥 다 밀어서 저음부터 그렇게 소리를 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런 걸 보면은 사실 가수분들도 지금 노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음 내실 때 특히 저음을 낼 때도 뭔가 고음보다 소리 작게 내야 되니깐 뭔가 그런 작은 소리라든지 감정적인 소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기반 소리만 느낌이라든지 그런 소리는 뭔가 이 뒤쪽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강한 소리는 뭔가 앞쪽에서 이렇게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두 개가 조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소리를 나눠 놓고 그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조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잘 쓰면서 이 조절을 잘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셔야 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둘 다. 어차피 발성으로 잡아서 소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조절한다는 개념으로 하셔야 된다는 건데, 강하든 약하든 어차피 소리는 다 한 공간에서 다 난다는 소리예요. 보통 근데 가요 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 가요는 뭐가 중요한가요? 가요는 이 음색이 중요하죠. 보통 음색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죠. 근데 이 음색에 치중하시는 분들 보면은 잘못하시는 게 뭐냐면, 소리를 다 뒤쪽으로 이 뒷공간에 뭔가 그 다 몰아버립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또박또박하게 내고 선명하게 내는 공간도 같이 써야 되는 건데 그냥 이쪽으로 뭘 잠가 버려요. 그걸 목이 잠긴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강, 날카롭게 우리가 소리를 내는 그 공간에 그쪽에서 얇은 톤을 같이 써야 되는 건데 그걸 잠가 버리는 거야. 근데 만약 그 날카로운 비강 소리가 실수해서 앞으로 좀 더 가 버리면은 이제 "개야." 이렇게 콧소리처럼 나는 거고, 그걸 살짝 빼면은 "개가" 아니고 "개, 개,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소리를 써야 되는 건데, 뭔가 자기가 소리를 낼 때는 이것도 뭔가 듣기 안 좋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마저 다 빼 버리는 거죠, 이렇게 계속 뒤로. 그래서 소리가 여기에 있게 돼 버리는 거야. 근데 가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자기가 감정 때문에 소리를 여기서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강하게 날카롭게 내든 뭔가 감성적으로 얇게 약하게 내든 소리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날카롭게 쓰는 공간까지 같이 써 줘야 그 소리가 선명해 보이고 또렷해 보이고 울리기 때문에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만 보여 드릴게요. 보통 이 박효신의 수음 같은 노래 보면 여러분들은 박효신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면 감성적이니까 소리를 뒤에를 많이 써야 되겠다. 그래서 소리 여기서 잠가 버립니다. 이쪽에서 안 쓰고 소리를.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내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하루 쉴 숨이 오늘 하루 쉴 곳이. 자, 소리가 뭔가 또렷해 보이지가 않고 선명해 보이지가 않고 또박또박한 느낌이 없고 소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발성이 잡히지 않고 이쪽으로 다 열려 버려 있기 때문에 호흡이 다 빠지죠. 자, 이렇게 고음을 가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짱짱하거나 뭔가 그렇게 선명한 톤을 못 내겠지. 뭔가 그냥 너 뭔가 그냥 "너 오늘 같은 날 이대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리가. 저음부터 그냥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자, 가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오늘 하루 쉴" 이렇게 노래 부르지는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음색적으로 내려고 하는
뭔가 그런 쇠한 감성적인 톤, 약하고 얇아 보이는 톤도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그 우리가 방금 전에 개 안녕하세요 그렇게 보내왔던 공간까지 얇은 톤도 그쪽에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노래가 이렇게 바뀌지. 아까 전에 소리를 잘못 잡아 가지고 소리가 여기서 나면은 오늘 하루 음도 안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 하루 이렇게 소리를 선명하게 내는 공간까지 그거를 끌어당겨 주면은 오늘 하루 숨이 오늘 하루 숨이 오늘 하루 숨이 오늘 하루 쉴 곳이 오늘만큼 이렇게 또 한 번 살아가 또 한 번 살아가 또 한 번 살아가 똑같다는 소리예요 어차피. 같은 공간에서 울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너무 감성적으로 소리를 내겠다고 감성적으로 소리를 내야 되는 건 맞는데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감성적이고 음색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 그걸 잘못 줘 가지고 소리 뒤쪽으로 빼 가지고 잘못 내 가지고 호흡만 다 빠진 경우가 많아요. 자 고음도 마찬가지예요 고음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리를 이쪽에서만 놓고 부르면은 목이 잠겨 있으니까 너네 같은 날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냥 강하고 날카로운 톤을 낼 때 소리 이쪽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너네 같은 날 이대로 머물러도 돼 꿈이라면 이렇게 그냥 강하게 내는 톤이 되긴 돼야 된다는 거지. 그쪽 공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얇게 내도. 이거보다 지금 더 얇게 부르면 어떻게 돼? 얇게 불러도 우리가 소리가 방금 이렇게 강하게 낸 것처럼 같은 공간에서 소리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뭔가 박효신을 흉내 내겠다. 박효신을 따라하겠다. 뭔가 얇게 내겠다. 뭔가 소리를 약하게 내겠다 하고 이렇게 뒤로 빼버린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아니에요. 약하게 내도 방금 전에 강하게 낸 그쪽으로 같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소리가 이렇게 바뀌죠. 너네 같은 날 이대로 머물러도 돼 꿈이라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도 된다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얇게 더 내도 이쪽의 소리는 아까 전에 강하게 냈을 때랑 같다는 소리예요 위치는. 똑같이 내야 된다는 소리지. 내가 쪼금 더 고음에 치중을 해 가지고 뭔가 이런 사목 도, 도샵, 레 뭐 이런 쪽 음역까지 좀 짱짱하게 소리 계속 좀 더 강하게 내고 싶다. 그러면은 소리를 굉장히 이 쇳소리 이쪽으로 보내는 연습 좀 더 많이 하시면은 소리가 좀 더 강하고 짱짱한 소리가 좀 더 잘 나오겠죠. 자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고음은 잘 나요. 여러분들이 이쪽의 소리 쪼금 더 중요시해 가지고 강하게 내는 거를 이렇게 좀 쇳소리 내는 걸 더 중요시해 가지고 소리를 내시면은 고음은 잘 납니다. 고음을 굉장히 짱짱하게 소리 잘 낼 수가 있는데 근데 들어보시면 소리가 앞쪽으로 뭐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가수분들 중에서도 그런 가수분들이 많아요. 뭔가 고음만 들으면 굉장히 시원스럽게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저음 들으면은 약간 좀 깨. 약간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뭐 가수 이름을 말하진 않을 거고 간단하게 그런 거 봤을 때 김나박이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김나박이 분들. 그러니까 고음은 어차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저음에서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자 김범수 님부터 한번 볼게요. 김범수 님 같은 경우는 저음에 우리가 보통 굉장히 교과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게 뭐 왜 그런 거냐면은 선명한 톤 그러니까 좀 강하게 내는 거에 굉장히 집중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음에서도 짱짱한 톤을 굉장히 잘 내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김범수 님 하면은 그런 짱짱한 톤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김범수 님도 원래 그런 톤을 더 많이 소리를 내셨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톤을 낼 때 노래를 더 잘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느끼시는 거고 저음부터 들어보시면은 김범수 님 소리가 굉장히 앞쪽으로 많이 와 있어요. 그거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고음을 내기는 오히려 더 편하고 굉장히 좀 유리하지만 음색적으로 굉장히 좀 뭔가 좀 일반적이고 뭔가 좀 음색이 좀 평범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고음에 치중을 해 가지고 그냥 앞으로 이렇게 다 보내버린 소리를 저음부터 내시면은 어디 가셔서 노래하실 때 노래 잘한다는 소리는 못 들을 확률이 높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가요는 음색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김범수님이 못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김나박이는 이쪽으로 올라온 그 쇳소리의 느낌을 다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음색이 어느 정도 다 있는 분들이에요. 음색을 어느 정도 다 갖고 하시기 때문에 김나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보면은 김범수님이 굉장히 좀 많이 앞으로 좀 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음색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김범수님이 굉장히 좀 평범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얼님 같은 경우 보시면은 김범수님하고 비슷해요. 거의 쇳소리 준 위치가. 근데 저음 잘 들어보시면은 나얼님 같은 경우는 김범수님보다는 쪼끔 더 여기를 쪼금 더 씁니다. 뒤를. 이렇게 좀 더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쪼금 더 뒷공간의 소리 좀 더 갖고 와서 쓰시는 게 나얼님이 김범수님보다는 쪼금 더 많은 편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이쪽 소리를 쓸 줄 아시기 때문에 나얼 님도 굉장히 고음을 굉장히 잘하시는 타입인 거죠. 할 줄 아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크게 문제가 없다는 소리예요. 오히려 근데 그렇게 쓰니까 뭔가 나얼 님 같은 경우는 음색이 굉장히 좋다는 말을 더 좀 들으시는 편이죠. 그럼 박효신 님은 어떨까요? 박효신 님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분들보다 음색적인 면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거를 쪼금 더 갖고 앞 공간을 쓰는 타입입니다. 근데 박효신 님 같은 경우는 되게 잘하시는 게 뭐냐면은 고음까지 그러니까 되게 높은 고음까지 "내 손끝에 남은 너의 향기" 이렇게 강하게 다 내지 않으시잖아요. "내 손끝에 남은 너의 향기" 이런 식으로 좀 더 얇게 빼시죠 소리를. 그게 얇아 보이는 게 이쪽 뒷공간의 소리를 이쪽까지 갖고 와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고음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안 되시는 이유는 얇게 잡은 소리를 다 이쪽에서 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얇게 내도 이쪽이라는 소리죠. 내 손을 하든 내 손을 하든 같다는 소리예요 소리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박효신 님도 완전히 음색적인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도 약간 뭔가 그런 음색적인 느낌만 굉장히 좀 많을 줄 알았는데 박효신 님도 고음을 좀 중요시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저음에서 잘 들어보시면은 박효신 님도 그 코 느낌 그러니까 콧소리는 아니긴 하지만 그 비강 느낌이죠. 그쪽까지 소리가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박효신 님도. 잘 들어보시면 있어요. 약간 나얼림 정도만큼 있어요 박효신 님도. 그 겨울 소리 같은 거 저음 같은 거 잘 들어보셔도 마찬가지고 숨 같은 것도 잘 들어보시면 그냥 오늘 하루 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쉬 약간 좀 그 약간 뭔가 좀 또렷하게 나오는 목소리. 그 지금 제가 한 거보다 쪼금 더 들어가요 박효신 님이. 그 제가 봤을 때는 박효신 님도 어렸을 때 그 흑인 음악 이런 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느낌이 파생이 돼 가지고 뭔가 그런 음색적인 면으로 그런 게 쪼금씩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박효신 님도 그러니깐 완벽하게 음색적인 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시면은 고음을 위해서 소리를 좀 이렇게 귀를 잡아 놓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수 님은 달라요. 이수 님은 다릅니다. 이수 님은 뭐가 다르냐면은 저는 원래 MC 더 맥스 예전에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는데 사실 저도 MC 더 맥스 좋아했던 이유가 그 음색적인 면 때문이었는데 예전에 일집 그 문차일드 때부터 지금까지 다 들어보세요. 저음부터 들어보세요 저음. 저음부터 들어보시면 어떠냐면은 음색적인 면이 보통 그러니까 다 일반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오늘 올려 드리는 이 영상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 일반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저 사람은 고음충이다. 저 사람은 고음밖에 안 낸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처음부터 노래를 어떻게 할지 노래를 안 들어도 약간 좀 알겠다는 좀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일반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고음을 중요시하면은 처음부터 어차피 자기들이 안 좋아하는 뭔가 그런 소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일반인 분들이 계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사실은 고음을 더 잘 내고 소리를 좀 더 편하게 내기 위해서 하는 다 작업인데 일반인분들이 다 그걸 아는 건 아니니까. 얘가 그냥 고음충에다가 고음만 내는 가수다 이러면은 저음에서 분명히 그렇게 뭔가 코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의 소리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일반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수님은 달라요. 이수님은 뭐가 다르냐면은 이수님은 굉장히 그런 고음 노래를 많이 하면서도 저음에서 그렇게 소리가 앞으로 가는 콧소리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강 소리죠. 그게 하나도 안 들립니다 이수님은. 이거는 그냥 이수님이 한국 가요를 그냥 기교 없이 그냥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그냥 이렇게 조용히 그냥 부르는 걸 좋아하셔 가지고 나온 결과일 수도 있고 음색적인 면으로 이수님은 굉장히 고음을 잘하시는 분인데 이상하게 저음에서 그 앞쪽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감쪽같이 잘 가려져 있어. 제가 항상 보컬 레슨할 때도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쓸 줄 알아야 되긴 하는데 이 소리를 저음부터 안 들리게 해서 감쪽같이 가려서 고음 낼 때만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음부터 이 앞쪽 소리가 나와 버리면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불호 갈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음색적인 면으로 약간 콧소리 같은 느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음에서는 그거를 감쪽같이 잘 가리고 고음 낼 때만 소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요에 특화되어 있는 목소리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렇다고 이수님이 김나박이 중에서 노래를 제일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실 처음부터 그냥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쇳소리 주면서 불렀어도 어떤 사람은 '아 난 그냥 그 목소리가 더 좋은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목소리도 유튜브에서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건 어차피 비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수님이 그거를 굉장히 음색적으로 잘하신다고 그거 가지고만 노래를 제일 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음색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강한 톤을 낼 수 있는 상태에서 저음에서도 그 톤을 잘 안 들리게 하려고 잘 감추다가 고음에서까지도 잘 안 들리게 하려고 더 노력을 하는 편이죠. 왜냐면 사실 그게 더 어렵거든요. 가수분들도 다 이렇게 바뀌는 타입이고. 자 제가 오늘 저 You Are Right 저 설명하려다가 지금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이 노래는 그냥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You Are Right라는 노래 그 고음 부분을 굉장히 생각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상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재료들 이제 뭐 연결시키고
쇳소리 줄 알고 깊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면 사실 이 고음 내는 거 자체는 문제가 없으실 건데 처음부터 어떠한 목소리를 찾고 내가 목소리를 어떻게 내면서 소리 내야 될지 그런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앞에 말씀 좀 많이 드린 겁니다. 이 이수님의 목소리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저 뒤에 고음 내겠다고 앞에서부터 막 나는 흙으로부터 왔고 다시금 그리 가겠지 이렇게 소리 내면은 세상의 모든 일에 해답을 찾는 것은 고음은 잘 나요 고음은.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부르면은 처음부터 뭔가 음색이 좀 평범해 보이고 음색적인 느낌이 호불호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유튜브에는 이렇게만 불러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부르시면 되는 건데 제가 오늘은 그 이수님에 맞춰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수님이 앞에 저음 낸 것처럼 못 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음색을 그쪽까지 끌어당겨 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수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나는 흙으로부터 왔고 이렇게 소리 내지 않고 조금 더 음색적이면 나는 흙으로부터 왔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가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수님의 음색적인 면을 흉내내려고 뭔가 성대가 얇아 보이니까 얇게 붙은 성대를 잘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얇게 붙은 성대는 이쪽에서 그냥 바람 빠지듯이 나는 흙으로 이렇게 내는 게 얇게 붙은 성대가 아니고 그건 얇게 붙은 게 아니에요. 이쪽까지 끌어당겨 올라왔기 때문에 얇게 붙은 성대지. 그러니까 소리 위치는 어차피 그렇게 우리가 얇게 당겨서 개 할 때 했던 그런 느낌하고 어차피 같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내면 소리가 듣기 안 좋으니까 개 정도만 하는 거죠. 그 공간을 지금 나는 흙으로부터 왔고 이렇게 안 하고 좀 가요니까 이걸 가지고 이쪽에 소리 내는 게 아니고 앞쪽에서 나는 흙으로부터 왔고 이런 식으로 다시금 그리 가겠지. 그럼 호흡도 안 빠지고 뭔가 공기바스름한 느낌의 이 느낌을 잘 가지고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뭔가 이제 코처럼 그리고 뭔가 이제 코처럼 들리지도 않고 음색을 가지고 고음을 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제일 높은 음 있잖아요. 이 길을 달려가자 새벽을 걷어내고 사랑을 하자 미움을 저버리고 이 음을 이게 굉장히 좀 3옥타브 미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이 음은 쉬워요 오히려. 저 아래쪽에 저 오히려 지금 이게 2옥타브 C가 연발로 나오는 게 더 어려운 거지 이 음을 한번 내는 거는 쉬운 거예요. 지금 사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건 다 되실 거예요. 지금 저희 유튜브 오래 보신 분들은 고음 내는 거 계속 연습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아마 저거는 아마 되실 건데 오히려 지금 아래쪽에서 계속 그 유지하는 게 더 힘드실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게 왜 잘 안 되는지. 제가 아까 처음부터 해 드린 설명 다 하나하나 곱씹으시면은 그 아래쪽의 소리들이 왜 유지가 잘 안 되고 고음이 힘들고 그런 걸 이제 아실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아래쪽부터 이순이 부르신 대로 이렇게 힘을 빼는 느낌을 가지고 잘 쇳소리 주는 공간에다가 잘 넣어서 불러야 부를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느낌을 잘 모르고 저음은 뭐 이수 목소리 따라하겠다고 막 소리를 여기서 내고 고음만 이렇게 소리 내려고 그러고 이도저도해서 안 되니까 막 반가성으로 소리를 내 가지고 막 노래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다 잘못됐다는 거죠. 뿌리에서부터 저음부터 이수님이 소리를 어떻게 내시는지 그런 게 좀 카피가 되어 있어야 완벽하게 이수님처럼 소리를 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어디 가서 노래 정말 마이크 없이 그냥 하나 노래하고 그냥 이렇게 소주병에다 숟가락 꽂고 그냥 이렇게 노래도 정말 잘한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MC 더 맥스의 그 이수님의 Your Right 잘 부르는 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사실 앞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해가 좀 잘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그 이수님의 이런 고음이 굉장히 많은 노래라든지 뭐 항상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저런 박효신님에 대한 소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 거기 때문에 오늘 올려드린 영상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올려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